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소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소방시설은 또 몇 가지 어떤 구분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화설비, 뭐 경보설비, 또 비난설비, 그리고 소화용설비, 그리고 소방시설, 소화활동설비에서 총 5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또 각각 그 설비에 대해서 세분적인 어떤 구체적인 설비들이 있다. 뭐 그거에 대한 게 바로 요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 해놓고 소방시설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였죠? 물이나 소화약제로 불을 끄는 소화설비, 그리고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설비, 또 화재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위험한 장소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피난설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피난설비고요. 또 불 끌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죠? 그게 바로 물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 끄기 위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소화용수설비, 또 어떤 여기 소화활동, 그리고 인명구조활동, 그리고 화재 진압을 같이 하는 소화활동설비라는 게 있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활동설비. 그래놓고 각각의 요 설비에 어떤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은 뭐뭐입니다 하는 거, 이거를 요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서 같이 다뤄본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먼저 소화설비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나왔죠. 여기서부터 스타트했죠. 소화설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 끌 때 물이라든지 아니면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약제 등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설비, 이거를 소화설비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소화설비의 종류 종류를 놓고 뭐가 있었지, 여러분? 뭐 첫 번째 소화기구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종류를 봤을 때는요, 종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소화기구가 있다. 불 끄기 위한 기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동식 소화기, 그리고 자동식 소화기예요. 자동식. 수동식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작동시키는 게 바로 수동식 소화기. 수동식 소화기의 가장 대표격이 뭡니까, 여러분? 복도라든지 뭐 계단 근처에 가다 보면요, 그러면 소화기라고 해서 빨간 게 있죠? 거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어떤 노즐을 딱 이제 펼치고요. 그리고 밸브를 어떤 세게 누르면은 약재가 살포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힘에 의해서 작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은 주방에 거기 천장 쪽에 보면요, 뭔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일정한 온도 또는 어떤 연기를 감지했을 때 그게 퍽 하면서 터지면서 그 안에 약재를 살포해 버려요. 그게 바로 여기 나 있는 여기 자동식 소화기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약재에 의한 간이 소화 연구까지 해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이라는 게 있던 거, 옥내 소화전 설비했던 거 봅니다. 옥내 소화전 있었는데요. 옥내 소화전은 여러분 어떤 거였죠? 얘기를 들어보면요, 복도 같은데 소화전이라고 함이 있다. 그래서 열면요, 거기 호스가 감겨 있을 겁니다. 쭉 빼서 앞에 노즐, 그리고 그다음에 노즐을 꽉 잡고 밸브를 틀면은요, 물이 굉장히 수압이 세게 나오는 거 바로 옥내 소화전이다. 그리고 3번째, 스프링클러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라고 했잖아요.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서 거기 일정한 온도에 이르거나 그러면 팍 하고 터져가지고 불을 끄는 거, 이게 적상 이게 주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다. 또 4번째, 쓰지는 않지만 봅니다.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는 주로 어디 있냐면요, 지하 주차장 같은 데 있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가는 입자로 살포해서 불 주변을 감싸가지고 공기와 접촉을 차단해서 질식 소화를 하게끔 유도하는 게 바로 물분무 소화설비다. 또 그리고 쭉 갑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 설비 있었죠? 옥외 소화전 설비인데, 옥외 소화전은 여러분이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 그러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보시면요, 보도와 어떤 차도의 경계선인데 보도 쪽에 보면요, 빨간색으로 해서 조그맣게 튀어나오면서 소화전이라고 써 있는 걸 볼 겁니다. 거기 위에 보면요, 굉장히 큰 나사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그걸 파이프 렌치로 돌리죠.
그러면 물이 거기서 어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옥외 소화전 설비다. 그리고 이게 소화 설비, 불을 끄기 위한 물이나 약재를 살포하기 위한 설비다. 뭐 그러면서 여기 소화 설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는 뭐 비교적 짧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경보 설비, 이거는 뭐였죠? 여기 나온 것처럼 얘기를 드리면요, 화재 사실,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를 경보 설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화재 발생했을 때 빨리 불난 사실을 알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처하게 할 수 있는 설비를 우리가 경보 설비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경보 설비의 세부적인 종류가 쭉 나왔잖아요. 이런 걸 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소화설비 아닌 거 찾아봐. 그리고는 아니면 소화설비하고 이 내용을 연결시킨 다음에 틀린 거 찾아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설비를 지목을 했을 때 이게 소화설비냐 경보설비냐 피난설비냐 요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보설비 해놓고 여기 뭐 그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한번 봅니다. 비상벨, 비상이 이게 불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벨 설비, 뭐 지나가다가 내가 화재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벨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울리게 돼 있어요. 불났다고 울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 불난 거를 감지해, 어떤 불났을 때 뭐 벨을 누르거나 했을 때 그때 어떤 여기 비상벨이 어떤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들린다. 그리고 단독, 여기를 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구분해 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게 있었죠. 감지기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거든요. 탐지 설비가 있는데 물론 성능은 이게 앞서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뭐냐면요, 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그런 건물 등에서 어떤 화재를 감지했을 때 그 안에서 소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독 경보형 감지. 그리고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요, 이거는 뭐 중요하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기 어떤 시설물 또는 건물이 있다고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런 게 다 감지기라고 보세요. 감지기가 있다. 감지기는 화재 사실을 알아채는 거를 감지기라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중간에 여기 봅니다. 여기 수신기 함이 있다고 볼게요. 수신기. 그래놓고 여기 보톤들이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여기는 여기하고 연결되고 여기는 여기하고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요, 감지기가 감지를 했을 때 해당되는데 여기 불난 거 감지됐죠? 그러면 여기에 보톤에 불이 들어오고 벨이 울리게 돼 있어요. 만약 여기서 감지하죠, 그러면 여기 보톤에 불이 들어오고 벨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신기 옆에 있는 근무자다. 벨이 울리면서 이쪽 수신기 보톤에 불이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층 뭐 A 구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거리가 멀었을 때는요, 이 사실을 어떤 연결해주는 중계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역할은 엇비슷하지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한층 더 상위 시설이다, 또 발전된 시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시각 경보기는 이렇게 봅니다. 눈으로 불난 거를 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 청력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이렌을 뭐 벨을 눌려봐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각 경보기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얘기 들어볼게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뭐냐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자기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시스템이요, 소방서에다가 알리는 거,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시설은 일종의 방제시설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여기 통합 감시시설.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그 통합 감시시설에서 거기 어떤 CCTV 화면으로 다 보고 있어요. 불나면 거기 눈에 띌 거 아닙니까? 또 거기 수신기함이 거기 설치가 돼 있고 이런 게 바로 거기 불났다고 방송할 수 있는 시설도 거기 있다. 그러면 거기가 통합 감시 시설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렇게 경보 시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피난 설비에 대해서 있었죠. 피난 설비 교재에서 뭐라고 했죠? 화재 발생했을 때 피난, 도망가기 위한 설비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 뭐를 얘기를 했습니까? 미끄럼대, 어떤 높은 층에서 미끄럼대식으로 타고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거, 피난 사다리, 그리고 구조대 완강기 그랬는데 구조대도 크게 어떤 여기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으면서 사람이 그 안에 타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완강기는 뭐냐면요, 혼자서 타가지고 높은 층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 완강기. 또 공기 안전 매트는 뭐냐면요, 어떤 그 안전 매트를 밑에 깔아놔요.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줄 거 아닙니까? 방열복 입고 있으면요, 불났을 때 열기가 직접 피부에 닿는 거 막아주고 하는 거 방열복이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런 거 뭐냐면요, 공기호흡기는 뭐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할 때 뭐 차고 들어가는 거, 또 인공소생기 외부에서 어떤 공기,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유도등, 유도표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비상구 방향을 가리키는 게 유도등이고 유도표지인데, 유도등은 그 안에 형광등이 내장되어 있고 유도표지는 형광등은 없지만 야광 어떤 성능을 갖고 있다. 비상조명등, 불났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 조금 환해야지 주변 사안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피난 설비와 관련되는 거다. 그리고 소화 용수 설비는 물로써 불을 끄기 위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가 소화 용수 설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로 불 끄기 위한 물을 공급한다. 그리고 수조라는 건 물을 모아둔 설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각각 소화 용수 설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활동. 뭐라고 했습니까?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는 설비다. 그래서 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재현설비 뭡니까? 인명구조죠. 왜 인명구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까? 재현설비는 어떤 건물 안에, 시설물 안에 있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빼내는 설비예요. 불났을 때 뭐가 위험하냐면요, 유독가스를 들이마셔가지고 정신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불에 타가지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보다 유독가스가 더 위험한 요소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콘센트 설비 뭐죠? 우리가 소방과 관련되는 설비 중에서 전기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비상콘센트 설비는 뭐냐면요, 11층 이상 층에 거기 박스 어떤 함 안에 비상콘센트라고 써 있죠. 열면은 전기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뭐냐면요, 화재 발생했을 때 무전기가 잘 안 터져요. 왜? 거기 연기가 꽉 차 있을 때, 그때 무전기 잘 터지게 하는 게 비상통신 보조 설비.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설비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러분 건물 보면요, 1층 쪽에 외벽 쪽에 쌍구형이라고 해서 파이프가 2개 꺾여가지고 튀어나온 거 보셨죠? 그런데 그게 고층으로 그 안에 파이프가 연결돼서 고층에서 물을 살포할 수 있게 돼 있죠. 여기서는 소방차가 와가지고 연결을 해서 어떤 물을 확 밀어줘요. 그게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는 지하에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호스가 거기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이렇게 안에 파이프를 설치해서 물을 불어넣어 주는 거. 그 파이프 나와 있는 거, 그게 하나는 연결 송수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연결 살수 설비다. 또 연소 방지 설비는 뭐냐면요, 그 어떤 일정한 지하구 같은데 전기라든지 각종 뭐 설비가 쫙 들어있다. 불나면 한꺼번에 싹 탄다. 그 연소 한꺼번에 불타는 거를 막아주는 거를 연소 방지 설비다라고 봅니다. 이런 게 소화 활동 설비였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십니다. 소화 설비.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5가지 설비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을 한번 쭉 조망을 해줬고, 이제 뭐 세부적인 거를 여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화기 분리해놓고 한번 봅니다. 뭐 여기는 작동 방식에 의한 분류.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를 얘기 드려볼게요. 작동 방식에 의해서 수동식이냐 자동식이냐.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눌러가지고 살포한다. 자동식은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연기를 감지해서 자기가 터뜨려 보는 거. 그게 바로 자동식, 뭐 기계가 알아서 터뜨리는 거, 자동식 소화기다라고 얘기했던 거 봅니다. 그리고 여기 소화기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었죠. 소화기 설치 기준. 뭐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랬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었을 때 그때 소화기를 설치하려는 거 아닙니까? 33제곱미터는 약 10평 정도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지정문화재 가스시설일 때 그렇다. 지정문화재와 가스시설. 그런데 지정문화재와 가스시설은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요, 면적이 크든 작든 설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일 때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다. 그렇지만 지정문화재하고 가스 시설의 경우는요, 면적과 관련 없이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다. 그리고 자동식 소화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이거는 수동식 소화기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자동식 소화기는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요, 이거는 아파트이기만 하면은 자동식 소화기 설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론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설치 안 했을 수가 있지만요, 아파트이기만 하면은 주방에 가면은 그 천장 쪽에 보면요, 뭔가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자동식 소화기다. 아무래도 주방 쪽 가면은 거기 뭐 화기를 다루다 보니까 불나도 그쪽에서 불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여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소화기 유지 관리하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소화기 유지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다. 방법이 나와서 그래서 소화기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한번 봅니다. 뭐냐면 거기 A번에 보면 적응 화재에만 사용할 것, 이거는 뭐냐면요, 화재가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거기 그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 어떤 화재만 사용한다. 만약 이 소화기는 A급하고 B급만 사용할 수 있다, C급 화재일 때 사용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고요. 또 그리고 거기 나와가지고 여기 봅니다. C번에 뭐라고 했죠?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바람이 제 등 쪽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불이 나한테 바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사용하고, 요거 봅니다. 풍상에서 풍하로 방사할 것. 요 의미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요 의미를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만약 여기서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나고 있거든요. 불이 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군요. 그랬을 때 뭐냐면요, 여기를 이쪽을 풍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을 풍하라고 얘기를 해요. 풍하. 그리고 사이드를 풍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어떤 소화기를 방사해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불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풍상에서 풍하로 방사할 것. 그리고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높은 곳에 설치하면 잘 보이도 않고 또 어떤 사용하려고 끌어내리기도 곤란하다. 또 너무 밑에 있으면 또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은 1.5m 이하인 그런 지점에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설명이 있었잖아요. 옥내 소화전에 대한 일정 부분 설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 옥내 소화전에서는 한 요 내용 정도를 봅니다.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일정한 설명이 있었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는 펌프의 토출량이 있었잖아요. 펌프의 토출량이라는 게 있어서 펌프에서 물을 뿜어내는 양, 이게 토출량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죠? 이거를 여기 N 곱하기 130리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per minutes. 1분당 130리터를 하고, 요거는 그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수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뭐 여기 펌프 어떤 여기 봅니다. 옥내 소화전 개수 한 개당 1분당 130리터를 토출할 수, 뿜어내는 그런 양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봅니다. 거기 보면은 수원 저수 용량도 나왔잖아요. 저수 용량을 해놓고 그래놓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한 개당 2.6 세제곱미터 물이다 보니까요. 여기 요 2.6 세제곱미터 이렇게 어떤 저수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정도까지만 여기서 여러분하고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을 가서 볼게요. 옥내 소화전은 시설물 또는 건물 안에 있는 소화전. 옥외 소화전은 어떤 건물 외부에 있으면서 어떤 그거는 필요할 때 물을 거기서 가져갈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거기 물을 바로 방사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펌프 토출량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개수당 350리터 per minute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옥내 소화전보다 옥외 소화전이 용량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쪽은 130리터,
어떤 분당 한쪽은 350리터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뭐 여기 5구의 소화전은 여러분들 교재 470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실제 그림을 해놨잖아요. 이런 걸 아마 여러분이 보도하고 차도 중에서 보도 쪽에 경계하는 부분에 이런 게 어떤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봅니다. 5개 소화전 설치할 때 방수구가 수평거리에서 40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한 그 정도까지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스프링쿨러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스프링쿨러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스프링쿨러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건물 보시면은 천장 쪽에 매달려 있어 가지고 화재 발생했을 때 거기서 물을 내려보내는 거, 이게 바로 스프링쿨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헤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게 바로 스프링쿨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죠? 스프링쿨러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는데 여기 봅니다. 장점에 뭐라고 했습니까? 초기 화재에 절대적이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절대적이다. 왜? 처음에 불났을 때 누가 그거를 불난 거를 알기 전에 먼저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화재에 절대적이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여기 그리고 단점은 뭐였죠?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헤드 설치하죠, 또 파이프 설치하죠, 또 펌프 설치하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공비가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헤드와 관련해서 폐쇄형 스프링쿨러,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개방형 스프링쿨러, 또 폐쇄형도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이런 개념이 뭔가 하는 정도를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프링쿨러 헤드를 놓고 이게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한번 말로 설명도 해보고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스프링쿨러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면요, 얘기를 들면요, 어떤 헤드와 관련해서 폐쇄형 헤드냐 그리고 개방형 헤드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폐쇄형은 뭐냐면요, 여기 감지를 했다. 헤드에서 감지를 했을 때 여기서 어떤 헤드를 열면서 여기만 물을 살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방형은 어떻죠? 어떤 전 분야의 헤드가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가지고 감지를 했을 때 전부 다 물을 내려보내요. 범위가 이거는 적고 범위가 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폐쇄형 헤드, 이거를 개방형 헤드라고 얘기를 한다. 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렇게 헤드에서 어떤 거기 감지를 했다 그랬을 때 폐쇄형 헤드는 그 부분만 물을 주수를 해요. 그렇지만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방형 헤드는 뭐였죠? 전 헤드가 같이 터져 버려요. 같이 물이 뿜어져 버리는 거, 요거를 우리가 개방형 헤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폐쇄형 헤드에는 습식 스프링쿨러도 있고 건식도 있고 그리고 또 준비 작동식도 있어요. 준비 작동식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봅니다. 개방형 헤드는 뭐 일체 전부 다 이렇게 물을 어떤 뿜어내다 보니까 이거는 일제 살수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시에 살수하는 일제 살수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습식 헤드는 왜 습식 헤드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기서 한번 봅니다. 습식 헤드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수조가 있다. 수조에 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어떤 파이프가 있다. 파이프가 있으면서 여기 펌프가 있는 거예요. 펌프가 있고 그리고 여기 봅니다. 여기 밸브가 있고요. 밸브가 있고 여기 또 관이 있어요. 관이 있고요. 그리고 폐쇄형 헤드가 이렇게 붙어 있다. 폐쇄형 헤드가 있다. 그런데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1차 측 배관이라고 볼게요. 1차 측 배관이다. 그리고 여기가 2차 측 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배관이다 그랬을 때 1차 측 배관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가압수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압수. 그리고 2차 측 여기 밸브, 즉
여기 나와 있는 습식, 이 밸브를 습식 밸브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2차측 밸브, 습식 밸브. 여기 2차측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도 가압수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물이 다 차 있다 그래서 이거를 습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건식은 안 그래요. 그래서 건식 뭐 조금 그려봅니다. 건식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게 건식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여기 가압수가 들어있는 거는 맞지만 2차측 여기 배관에 건식의 경우는 뭐냐면요. 여기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압축 공기 또는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물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습식이냐 건식이냐로 나눈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럼 준비 작동식은 어떠냐?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준비 작동식은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 그릴 때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 펌프가 있고 여기 배관이 있고 밸브가 있다. 밸브가 있고요. 밸브가 있고 뭐 이렇게 봅니다. 뭐 밸브가 있고 여기 폐쇄형 헤드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 한쪽에 여기 1차측 배관에 가압수가 있다. 그리고 2차측 배관에 여기는 어떤 공기가 차 있다. 그리고 이쪽에 한쪽에 뭐가 있냐면요. 감지기가 달려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준비 작동식. 한쪽에서 감지했을 때 쫙 여기 헤드를 여러 군데서 열어준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 물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 작동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의 형태에 따라서 폐쇄형이 있고 그리고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은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준비 작동식이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물분무 소화 설비는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물을 가는 입자로 살포해서 어떤 화원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공기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다가 보니까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물분무 소화 설비다. 그런데 물분무 소화 설비의 장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 몇 가지만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한번 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물분무 소화 설비의 분무 소화 설비의 장점이 있다.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물분무 소화 설비는 물을 많이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놓고 막 직접 주수를 해버리는 게 아니다가 보니까 이거는 어떤 무상주수를 하기 때문에 무상주수. 여기 무상이라는 건 안개 폭우라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이게 장점 중에 하나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물분무 소화 설비와 관련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물분무 소화 설비의 소화와 관련되는 불을 끄는 효과가 있다. 그게 불 끄는 효과가 어땠죠? 불 끄는 효과를 한번 보면요. 냉각 작용을 한다. 냉각 작용. 온도를 내리게 하고요. 또 특히 컸던 거는 질식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분무 작은 입자로 감싸가지고 공기하고 접촉을 산소하고 할 수가 없게 한다. 그리고 어떤 농도를 떨어뜨리는 희석 작용 효과도 있다. 또 유화 작용 효과가 있다. 그거는 뭐라 그랬죠? 유화 작용은요. 어떤 유화 작용은 여기 물을 어떤 이게 덮어가지고 차단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포화 설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번 봅니다. 포화 설비는 거품을 뿜어내 가지고 불을 끄는 거를 포화 설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포화 설비는 주로 대규모 화재일 때 쓰는 게 포화 설비다. 그러면서 뭐 포화 설비는 대규모 화재 때 적합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실외에서 5개 소화전보다 소화 효력이 크다. 대규모 화재에 쓰고 많은 양을 살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산화탄소는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질식 소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다. 왜 질식 소화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기 중에 일정한 산소 농도를 이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불이 꺼져요. 이산화탄소를 살포해버리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을 끄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기 질식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CO2 소화 설비와 관련해서요.
CO2 소화 설비와 관련해서 서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한번 몇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장점 중에 가장 컸던 거는 뭐냐면요. 어떤 화재 시 가스임으로 구석구석 침투를 해서 구석구석 침투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는 어떤 기체다가 보니까 틈 사이 같은 데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이산화탄소는 어떠냐면요. 공기보다 약 1.5배 정도 무거워요. 그러면 밑으로 쫙 가라앉으면서 틈 사이 같은 데 다 스며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좋은 얘기가 되고요. 또 한번 봅니다. 또 단점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거는 질식의 우려가 있다. 왜? 공기 중에 갑자기 많이 살포를 해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뭐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 가지고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상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상의 우려가 있다. 또 방사할 때 소음이 굉장히 큰 단점이 있다. 이게 바로 CO2 소화 설비의 단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할로겐 화합 소화 설비, 그리고 청전 소화 약제, 또 분말 소화기까지 여기서 뭐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이 있고요, 할로겐 화합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체하기 위한 소화약제로 나오는 게 청정 소화약제예요. 소화약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할로겐 소화약제는 오존을 파괴하는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잖아요. 오존층 파괴하면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로겐 소화 설비는 이거는 가격도 비싸요.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어떤 지구 환경이 파괴 때문에 지금 이제 사용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로 생긴 게 청정소화약제다. 그런데 청정소화약제는 단점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오존층 파괴는 잘 안 되지만 이거는 또 어떤 효과가 미지수라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충분한 개발이라든지 연구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게 바로 뭐 할로겐 소화 약제와 청정 소화 설비와 관련되는 얘기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분말 소화기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분말 소화기는 가루를 이용하는 소화 약제다, 소화기다라고 봅니다. 분말 소화기 관련해서 한번 소화 설비와 관련되는 그걸 얘기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게 주변에 뭐였죠? 수동식 소화기를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그 수동식 소화기의 상당 부분은요, 분말이 그 약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말 소화기는 뭐라 그랬냐면요, 소화 능력이 우수하고 소화 시간이 짧다. 왜? 짧은 시간에 살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반영구적이다. 왜? 중간중간에 한번 흔들어주면서 굳지 않게만 하면 한 3년 정도 쓸 수가 있으니까 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나왔던 것도 한번 봅니다. 뭐 그래서 여기 뭐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그리고 뭐 이번 시간에 경보 설비 정도까지만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경보 설비인데, 경보 설비는 뭐라고 했죠?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를 우리가 경보 설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뭐 경보 설비 종류에 보시면요, 비상벨, 화재 발생한 거 알았을 때 사람이 벨을 눌러가지고 어떤 알려주는 거, 자동식 사이렌, 화재 발생 감지했을 때 스스로 사이렌을 확 울려주는 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뭐였죠? 화재 사실을 감지했을 때 그 안에 음향 장치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물론 설치 대상 면적 기준은 빼버릴게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련되는 면적 기준은 어떤 소방법규에는 출제가 되지만 소방학개론의 요 분야에서는 출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 건너가고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볼게요. 비상방송 설비가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비상방송 설비는요, 비상방송 설비가 어떤 건가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혹시 어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방송에서 이런 거 나온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 여자 목소리로 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비상방송 설비예요. 뭐 그래서 거기 확성기도 있고 음량 조절기, 증폭기, 소리가 적게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뭐 구성 요소로 있다. 그리고 거기 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박스 있는 정도로 한번 볼게요. 비상방송 설비에 불이 어디서 났냐가 그게 발화층인 거 아닙니까? 발화층. 이거는 어떤 화재가 발생한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경보를 발하는 층. 경보를 발하는 층.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화재가 발생한 층하고 아주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경보 발령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발화층에 한번 보면은 뭐랬죠? 2층 이상이다. 2층 이상에서 불났을 때 어디에다가 경보를 발한다 그랬죠? 발화층 엔드 그 직상층 바로 위층인 거 아닙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3층, 뭐 2층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3층, 3층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4층. 그런데 한번 봅니다. 그 화재 발생한 밑에 층에는 안 올려도 좋잖아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른 시간 내에 피난층까지 가서 문 열고 나간다. 지금 화재 발생한 밑에 층에서 그 초기에 여기 감지할 건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층은 발령을 안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층이라고 했죠? 1층.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발화층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그 직상층과 주의할 거는 뭐였습니까? 1층에서 했을 때는 지하층이 나와 있어요. 지하층. 지하 공간은 1층 밑에 있지만 아무래도 땅 밑에 있으니까 위험 대처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서 발화가 됐다. 지하층에서 발화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발화된 그 층, 그리고 직상층, 그리고 기타의 층 결국 다 울리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정도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확인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서부터 해서 소방 시설을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